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중단원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텐데요. 원의 방정식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특별히 중단원인 원의 방정식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같이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인데 한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두세 개 정도 되는 개념을 뭉쳐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 영상은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영상 보시고 내가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잘 못 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댓글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학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책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식이 주어졌을 때 그 공식을 막연히 외워서 주어진 공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졌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면 그 공식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식이 다른 데로 확장되어 가는 것까지도 응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 영상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제 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단원별로 좀 모아서 많이 풀어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은 되게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일기예보에서 태풍의 눈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기예보 방송에서 이런 스크린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태풍의 눈이고요. 이게 태풍의 사이즈에 따라서 태풍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이 크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영향권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과 원의 방정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된 수학으로 가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움직이는 녀석의 궤적도 추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태풍을 설명하는 것도 이 중심과 태풍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태풍의 눈의 가장자리에 한 점을 x, y. 가장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점을 대표하는 한 점을 x, y라고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눈을 0,0이라고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즉 요것이 10인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의 방정식은요 실제로 거리의 공식에서 왔습니다. 원의 정의가 뭔가요? 원은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가 정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 이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녀석에서부터의 거리가 모두 똑같다. 그것이 이 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을 대표하는 한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이 경우는 0,0인데 굳이 0,0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중심이 0,0이 아닐 때도 동일한 원리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중심이 이 경우에 0,0이고 x, y까지의 거리 공식이죠? 그게 뭡니까? x에서 0 빼고요. y에서 0 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반지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럼 양쪽을 제곱하죠. 왜 제곱합니까? 제곱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는 녀석은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야 될지 고민해 보십시오. 제곱하면 되죠. 제곱근 좋아하시면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나요? 이건 x죠. 얘는 y고.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10이니까 10의 제곱 100 하면 끝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의 좌표가 a, b다. 좀 전에는 0,0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a, b입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인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이 테두리의 점들의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 테두리에 있는 점들을 대표하는 점을 x, y라고 하고 그 x, y와 a, b.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x2, y2라고 보고요. 얘를 x1, y1이라고 봐도 되죠. 앞선 영상에서 두 점을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의 거리를 거리 공식을 구해서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양쪽을 제곱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얘가 이 원의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긴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D가 반지름 R이니까 결국은 뭐냐? 이 X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Y에서 B를 뺀 거의 제곱이 거리의 제곱과 같더라.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의 방정식은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왔고,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죠.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해야만 거리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거리 공식을 이해해야만 원의 방정식이 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원점은 좀 전에 했죠? 다름이 아니고요. 이건 A하고 B가 0,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A가 0이고 여기 B가 0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원의 중심의 좌표와 중심의 좌표 A, B와 반지름 R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아닌데요? 지금 이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거 3,-2가 센터고 중심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4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문제 안 주겠죠. 자, 이거는 이 상태가 되기 전 단계를 줬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완전 제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2차 방정식을 배우시면서 이 완전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잠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원의 형태,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죠.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가로를 제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x의 개수, 그 녀석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 x의 개수가 4죠. 그거의 반, 4의 반이 2니까 그 2를 제곱한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이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x-2의 완전히 제곱인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뭘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죠. x의 개수인 4의 반의 제곱, 그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더해졌는데 여기도 2의 제곱이라는 값을 더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등식이라는 거는 시소와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무게가 똑같아서 이게 지금 평형인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조그마한 꼬마가 여기 탁 올라앉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더 이상 평형이 안 되겠죠.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게를 똑같이 아이가 여기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원래 있던 식에 없던 값을 집어넣으면 오른쪽이란 말은 등호의 오른쪽에도 같은 값을 올려놓으면 이 식이 계속해서 이퀘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구했어요.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되어지니, 자, 요렇게 보이십니까? 요건 요대로 갔고요. 요게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고 요건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형태가 나왔나요 지금? 그러니까 2,0.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게 요렇게 보여지면 좋아요. 보이세요? y제곱이라고 그냥 떨렁 나와 있지만 얘는 y-0의 제곱이라고 해도 같죠? 예. 그러니까 2,0이 센터고 반지름이 2인 4는 아래 제곱입니다. r은 제곱근을 씌워야지 나오죠? 그러니까 2가 반지름인 원의 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묶습니다. 그다음 y제곱 마이너스 8y는 10. 얘가 지금 양쪽에 10을 더해서 없어지고 오른쪽 10으로 간 케이스죠. 자, 이렇게 x와 y를 따로 묶고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곱할 거니까요. 2의 반은 1이죠. 1의 제곱은 1. 8은 반이 뭡니까? 4죠. 4의 제곱은 16. 자, 왼쪽에 갑자기 1과 16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오른쪽에도 1과 16이 더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완전 제곱 x-1의 제곱. 얘는 또 뭘로 바뀝니까? y-4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은 뭡니까? 27입니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은 1,4, 반지름은 27 아닙니다. 루트 27입니다. 얘가 아래 제곱이니까요. 아래 제곱이 27이니까 R은 루트 27이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이 과정을 생략해서 반지름을 틀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탐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A, B, C의 값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학생들이 하는데 이렇게 A, B, C라고 해서 변수가 주어지면 멍해집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요 A, B, C 값은 사실 숫자예요. 뭐 5든 6이든 마이너스 3이든 1이든 뭐든. 그런데 이걸 일반화해서 규칙을 살펴보려고 하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A, B, C라는 값에다가 아무거나 값을 선택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A, B, C가 뭐든 괜찮아 하려면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요게 그 경우입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가 0일 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다시 쓰면 요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Y가 들어있는 녀석을 이렇게 제가 계속 아까 묶었죠. 그리고 이 C라는 녀석은 양쪽에 C를 빼서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 이 모양으로 얘를 지금 자꾸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을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B의 반의 제곱 뭡니까? 그렇죠.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그 2분의 B의 제곱이 왼쪽에 갑자기 더해졌으니까 오른쪽에도 더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x제곱. 아, 이 자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뭔가요? 이렇게 됩니까? 자, 이대로 놔두면 그래도 괜찮지만 좀 unprofessional 해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통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0,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고 r 제곱이 이 녀석이니까 r은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지름은 길이죠.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분은 제 영상 제곱근 뽀개기로 가셔서 꼭 제곱근 뽀개 주십시오. 제곱근 안 뽀개면 고등학교 수학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중심이 얘고요. 반지름이 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조건을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중심이 X축에 있다는 얘기는 원들이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렇게 또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원들의 중심이 다 X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Y로 이동되는 값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값이 사라지면 즉 요렇게 되죠. 그러면 x의 원의 중심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요 위에서 움직이는 서클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y축의 중심이 존재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0,3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0,-4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y축의 중심이 존재하려면 이 x값이 항상 0이 돼야 돼요. 근데 x값이 0이 되려고 다 봤더니 by는 있는데 ax가 없었네요. 그죠? 당연하죠. 나중에 2차 방정식을 좀 더 좌표 이동이나 그래프의 이동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면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이 뒤에 ax가 붙으면 이게 좌우로 이동하는 팩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결국은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되니까 지금은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면 되겠죠. 얘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c가 되고 요 녀석을 완전 제곱해가지고 x축에 있는 어떤 중심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0이니까 무엇, 0이라는 이런 식으로 돼서 y좌표가 0, 즉 x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원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x축에 있으려면 이 자식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by가 이 식 전체에서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죠? b가 0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b가 0이면 된다. 자, 문제 5번. 세 점을 주고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이 형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도 알 수 없고 반지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는 중심 a, b 값과
반지름 R을 바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렇지만 3점을 준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흐트러 놓은 녀석을 가지고 구하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A, B, C라는 변수 3개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물론 요걸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0,0, 3,0, 2,1이라는 녀석은 즉 3점을 준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3개를 준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걸 가지고 A, B, C를 찾거나 아니면 A, B, R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A와 B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는요. 왜냐? 이 A와 B는 여기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원의 방정식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0,0을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0,0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XY에다가 0을 넣는다는 얘기인데 다 이거 빵빵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C가 0이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았냐? C가 0이더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식을 이제 바꿔 쓰죠. C가 0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기존의 식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값을 넣어볼게요. 3,0 X가 3이고 Y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얘 0 날아가고 얘 0 날아가니까 9, 3A가 0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되네요. 두 번째 것도 찾았습니다. 그럼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y는 0이다. 앞에 있는 첫 번째 0,0을 넣어서 c가 0이라는 걸 찾았고 두 번째 점 3,0을 넣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제 b만 찾으면 끝나네요. 그죠? 자, b를 찾기 위해서 2,1을 넣습니다. x가 2고요. y가 1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썼죠. 그러니까 얘가 4, 1, 마이너스 6, b가 0이고요. b가 얼마입니까? 예, 1이면 됩니다. 이거 5죠? 이게 마이너스 6이죠. b가 뭐가 돼야지 얘가 0이 됩니까? 예, 1만 있으면 되죠. 예, 그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가 1이다.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0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되고요. 만약에 문제를 한 번 더 꼬아서 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완전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뭐 하면 됩니까? 예, 완전 제곱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전체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2분의 3의 제곱과 2분의 1의 제곱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y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4분의 9와 4분의 1, 4분의 10 중심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반지름이 루트 4분의 10 즉 2분의 루트 10인 원이 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두 번째인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모는 종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린 것이다. 원의 중심 O에서 거리가 1, 2, 3인 직선을 각각 하나씩 그려보자. 뭐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쭉 그리고 또 쭉 그리고 또 쭉 그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에서부터 요 거리가 얘가 1이라는 경우와 또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얘가 2인 경우와 또 이렇게 쭉 가서 얘가 3인 경우 3개를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대충 그렸죠? 예, 대충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원과 1에서 그린 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세요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일단 반지름보다도 이 직선과 원점의 거리가 짧으니까 이 원은 반지름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심 O에서부터 거리가 2라고 하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직선은 딱 한 점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탄젠트 한다고 그러죠. 접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보다도 이 거리란 얘기는 중심 O와 직선의 거리인데 얘가 2보다 커버리면 뭐예요? 이 라인이 원을 만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만나는 점이 없고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건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방정식 하면서 판별식 이용해가지고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 이런 거 했던 기억 나십니까? 예, 그 개념이 여기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봐보죠. 자, 여러분 여기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이고 센터가 0,0 원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기울기 m과 y 인터셉, y 절편 n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만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이 점은 이게 x, 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좌표평면상에서 나와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은요, 이 서클 위에도 있고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x, y라는 녀석은 요 식을 만족하기도 하고 또 요 식을 만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x와 이 x가 같고 이 y가 이 y와 같다라고 얘기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밑에 있는 mx 플러스 n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보이십니까? 요 y 대신에 요거를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얘가 원래 y라고 써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 쭉 정리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은 r제곱. 다항식 문항에서 인수 분해되어 있는 것을 해쳐서 풀어 새끼는, 그리고 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인수를 모으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셨죠. 지금 여기는 mx 플러스 n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봤더니요,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자, 얘랑 얘가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어요. x제곱이 공통 인수죠. 그 다음에 2m 곱하기 nx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형태로 되면 얘가 a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요게 b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 전체가 c예요.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 요걸 왜 풀어 헤쳐서 이렇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판별식이었는데요. 여기서 b가 얘니까 2mn 제곱 마이너스 4. a가 뭐죠? 그렇죠.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c는 뭐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었죠. 요것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 직선과 이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금방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주얼리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가야 할지가 좀 아이디어가 나와요. 자, 요것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즉 여기가 1,0이겠죠. 여기는 0,1이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축, 얘가 y축, 그리고 여기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했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음수값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조건을 만나는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제가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얘도 될 수 있고 또 얘도 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로 같지만 얘가 수평으로 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k 값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포지티브 k고요. 여기가 네게티브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 대신에 이걸 통째로 넣을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1이더라. 자, 풀어 헤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kx 되고요. k제곱 되고 1입니다. 자, 이게 스틸입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요것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죠. 그러니까 a가 5. 이게 a. b는 이 자식 두 호까지 포함해야 되죠. 그 다음 c는 요 또 이 덩어리. 이 덩어리는 가로를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덩어리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A, B, C 다 나왔죠. 접한다. 뭡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 A가 5, C가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0 돼야 되죠. 그럼 16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K 제곱, 플러스 20이 0이 되니까 4K 제곱이 20이 되고 K 제곱이 5가 돼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0, 루트 5고요. 여기가 0,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2지만 이 K 값이 뭡니까?
5 루트 5가 되면은 접하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돼도 접하는데 안 만나려면 이 K값이 루트 5보다 크거나 K값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도 작아 버리면은 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겠죠? 예, 그런 겁니다.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문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직선이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무조건 두 점을 만나겠죠. 보이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 K값이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두 점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가장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원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리고 원의 둘레에 직선 하나가 이 원을 스치듯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냐면 이 직선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직선의 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m인 건 똑같은데 이 n을 갖다가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알고 있는 값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반지름 r과 m,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반지름 r 값도 실제 주어지는 것과 같고 그리고 m 값도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n을 이 m과 r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미 했습니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예라고 했을 때 요것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다가 y 대신 mx 플러스 n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 보면요. 자, x제곱에다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제곱해서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좀 아까 바로 했었죠? 그럼 정리하면 m제곱 x제곱 2mnx n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x제곱 여기 x제곱이니까 같이 공통 인수로 묶어주면 x제곱으로 빼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아하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m제곱이 여기 답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식과 2차 방식 일반식과 비교해보면 이 자식이 a, 이 자식이 2mn이 b, 이 자식 전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c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그거 이 b값 넣고요. 마이너스 4a, a가 1 플러스 m제곱이었죠. c,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통째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이 자식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죠? 여기서 지금 써놨죠. 자, 그러면 n제곱 즉 n을 m과 r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n을 혼자 이렇게 따로 왼쪽에 떼놓고 나머지를 전부 오른쪽으로 몽창 내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게 되고요. 그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요렇게 쪼개지는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n을 표현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을 몇 번 하면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집니다. 꼭 과정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을 주고요.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 그 녀석을 x1, y1이라고 하고 이렇게 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론을 얘기하면 얘입니다. 어이구, 야, 정말 대박인데요. 그죠? 반지름 알고 그 중심이 0,0일 때 이 원을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걸로 인해서 그렇게 금방 구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0,0을 지나고 x1, y1을 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죠. 기울기가 뭐라고요? x값 증가할 때 y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기울기 m이라는 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요 직선은 즉 요 직선이라 하는 얘기는 요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얘예요. m-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직선과 수직인 이 직선은 뭡니까?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1분의 y1 곱하기 뭘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이 뭡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기억하십니까? 예, 요겁니다. 요 m을 지금 바로 찾았어요. 이 m을.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것이 요겁니다. 보이세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y1을 곱합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유리수 싫어합니다. 곱하면 y1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나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했으면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뭡니까? 여기 아래입니다. 아래 제곱. 왜? 이 x, y1은요 이 원 위에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녀석은 이 직선,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 위에도 있지만 이 썰글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이꼴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1을 x에 집어넣고 y1을 y1에 집어넣었더니 우하하하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식 대신에 뭐라고요? r 제곱으로 바꿔 쓴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기상천외한 공식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이해된 상태에서 몇 번 들여다보시면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요, 뭐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식을 구하는,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3,4다 그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그리고 2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엄청 쉽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y가 4다.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x축과 수평인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y축과 수평인 이렇게 또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동일하게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 썸네일에 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책에 나오는 문제죠. 생각 넓히기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제1사분면에 속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놓여 있다. 이때 원 밖에 한 점 A 2,3에서 원 C의 근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수직입니다. 이건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사실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베이스 길이만 알면, 밑변의 길이만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얘는 3이라고 줬고요. 이미 얘는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서 얘의 x절편만 구하면 이 좌표가 2,0으로 나오니까 이 자식만 알면은 끝난다는 게 보이나요? 그죠? 자, 이거 P라고 놓을까요? 이거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C의 방정식 구하세요. 예, x축과 y축 동시에 접해 있고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도 1이고요. 이 길이도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더라. 아하,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의 제곱은 1이죠. 이렇게 씁니다. 1번 찾았습니다. 점 A에서 두원 C의 근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 자식은 대파 쉬워요. 이 자식은 그냥 뭐예요? 버리컬 라인이니까, 수직인 라인이니까 x는 2더라. 하나 찾았죠. 자, 문제는 이제 얘인데 얘를 우리가 y-3 mx-2라고 놓을 수 있죠. 왜? 한 점 줬고요. 그냥 이 자식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놨습니다. 이 녀석하고 요 중심 0,0에서의 거리가 뭐죠? 요게 1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여러분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얘가 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뭡니까? A는 요걸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Y는 mx-2m 플러스 3인데 mx-y 플러스 3-2m은 0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요 모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얘가 a가 m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3-2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가 m, b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 공식에다 집어넣을게요. m제곱 1의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x1하고 y1이 있는데 이 x1하고 y1은 뭡니까? 1,1입니다. 여기가 1,0이니까 요 거리가 1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a 곱하니까 요거고요. 그 다음에 y1이 1이니까 얘랑 b를 곱하니까 얘고요. 그 다음에 c는 3-2m 이렇게 되나요? 자, 얘가 1이더라.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다가 m-1 플러스 3-2m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2-m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그죠? 예, 양쪽을 제곱할게요. 그럼 절대값도 상관없고 제곱근도 상관이 없으니까 4-4m 플러스 m제곱이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날아가니까 4m이 3이 돼서 m은 4분의 3이 되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y-3은 4분의 3 x-2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뭡니까? x절편 요거 찾고 있죠. 그러니까 y에다 0 넣으면 x절편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자,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분의 3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3이고 이게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4분의 3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오이고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0이더라. 그러면 2에서부터 마이너스 요 길이 4라는 게 보입니까? 끝났네요. x절편 지금 구했습니다. 2,0과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3이니까 6이 된다. 됐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6입니다. 자, 그럼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사고력 문제,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y는 x-4 루트 2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쉽지 않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냥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죠, 이거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0,2더라.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뭐 이런 그림이다 이러죠. 그리고 y는 x-4 루트 2 위를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앞서 배웠던 걸 보면 y는 그죠? 요 뒷부분이 뭐가 돼야 됐죠? r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근데 m이 기울기가 1이니까 m은 1이고 여기서 r은 2니까 여기가 만약에 2 루트 2가 됐다고 하면 얘는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4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원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 바깥에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0,-4 루트 2드라는 겁니다. 이 정도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까? 자,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정삼각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A거나 또 여기가 A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달라지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려면은 요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제일 넓이가 작은 거는 요거고요. 제일 넓이가 큰 건 요거라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뭘 알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 h 구하면 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요것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이게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 아닙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끝난다더라. 거기다가 반지름을 빼면 뭐가 나오나요? 그럼 요 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 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높이가 나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볼게요. 0,0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x-4 루트 2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x-y-4 루트 2는 0으로 바꾸고 a가 1, b가 -1, c가 -4 루트 2다. 그리고 x1과 y1이 0,0이더라. 그러면 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by1 플러스 c는 0이니까 1 되고요. 그 다음에 0 0 c 이렇게 나옵니까? 그죠? 그쵸? 절대값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되니까 오이구 야야야야 4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뭡니까? 4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그런데 요게 2지요. 여기가 2. 보입니까? 이게 반지름이 2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얘도 2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일 조그만한 삼각형. 그 조그만한 삼각형은 이제 요 자식입니다. 요 자식. 여기 보이시죠? 요 삼각형. 높이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라고 했었는데 반지름이 2니까 높이가 2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요. 밑변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여기가 S가 다 똑같죠, 정삼각형은. 근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가 2라고 그랬죠. 비율 기억나십니까? 2대 1대 루트 3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4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의 반이니까 루트 3분의 2죠. 거기다 루트 3을 곱한 게 이 길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이 루트 3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4 곱하기 높이가 2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4 루트 3분의 3이라는 면적 하나가 나오고요. 자, 요 큰 거 한번 볼까요? 요 큰 거. 여기서 요 큰 거. 요거는 높이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죠. 원점에서부터 요 길이까지가 4라고 했고 요 길이가 2를 더해야 되니까 높이가 6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6이고요. 자, 똑같죠? 이렇게 정삼각형 그려놓고 요게 6이면 여기는 뭐라고요? 루트 3분의 6이고요. 얘는 루트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밑변이 루트 3분의 12가 돼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2 이렇게 되고 뭐 유리화를 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12 루트 3이 제일 큰 값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제일 큰 삼각형의 넓이는 12 루트 3, 제일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영상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두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동시에 접할 때 두 실수 m과 n에 대해서 32mn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예, 어렵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뭡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서클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3,0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여기 0,3이 되겠죠. 됐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이 센터하고 반지름이 2인 녀석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가 센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 2, 3이라고 됐다고 하면 뭐 요런 식의 서클이 되겠네요. 그죠? 보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에요. 이 녀석을 두 개로 접하려고 하면, 동시에 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이세요? 그렇죠? 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요거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 각각의 센터에서부터 이 접선에 이렇게 하면 얘가 수직인 거는 이미 계속 얘기 드렸고, 반지름이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 게 보이세요? 얘랑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또다시 뭐가 된답니까? 2대 3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근데 요 길이가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그렇죠. 마이너스 9,0이 돼야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가 돼야지 6대 9는 2대 3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왜냐? 이 자식의 뭘 알았죠? x 인터셉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을 지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0은 마이너스 9m 플러스 n이라고 해서 n은 9m이라는 n과 m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왔죠. 뭘 한 겁니까? 제가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이 x와 y를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됐죠?
예, 그렇게 해서 n은 9m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직선과 원점의 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3이죠. 요게 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걸 또 다시 이렇게 쓰죠. mx-y 플러스 n은 0이다고 쓰고, 그러면은 a가 m, b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0, c는 n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죠? 점에서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지난 시간 배운 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n인데 n을 9m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요거 다 없어지고 n만 남는데 절대값 n이었는데요. 여기서 n이 9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거리가 3이더라.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주면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9m 절대값이니까 양쪽 제곱하면 9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81m제곱이더라. 9는 72m제곱 되나요? 그럼 m제곱은 72분의 9 98, 7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m제곱이 8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32 곱하기 m 곱하기 n이죠? m 곱하기 n이 9m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32 곱하기 9 곱하기 m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2 곱하기 9 곱하기 m 제곱이 8분의 1이니까 48, 32, 49, 36. 그래서 최종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영상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원 위의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한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단원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